여러분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및 슈퍼전대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지난 7월 12일에 후레쉬맨 앙코르 팬미팅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후레쉬맨 35주년 팬미팅도 다녀왔지만 당시에는 옐로 후레쉬 사라를 연기하신 나카무라 요코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앙코르 팬미팅에서는 나카무라 요코님이 참석하셨고 행사는 예매 때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모두 금방 매진되었습니다. 배우님들은 행사 하루 전인 7월 11일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셨는데 아쉽게도 저는 당시에 일하느라 공항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배우분들을 보신 분들을 보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7월 12일 행사 당일이 되자 11시 반에 행사장 앞으로 갔는데요. 여러 지인분들을 뵙고 인사드리다가 이상훈 MC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허설을 하러 가는 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 25분이 되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핸드폰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덕분에 당분간은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자리에 도착하자 지난번처럼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티켓과 받침대가 있었는데요. 나사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주머니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플래시 그림이 새겨진 팔찌가 있었는데요. 이 팔찌는 응원봉 역할도 하면서 입장권 역할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1부가 시작되었는데요. 5명의 후레쉬맨 배우님들이 초신성 플래시맨의 오프닝 곡을 부르시면서 등장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노래라 열심히 떼창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배우님들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레드 후레쉬 타로미 토다 배우님과 그린 후레쉬 우에무라 키아치로 배우님은 극중에서 입었던 하계복과 비싼 옷을 직접 입고 오셨습니다. 블루 후레쉬 이시워타 야스히로님은 작년 행사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한국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팬미팅 현장에 오신 나카무라 요코님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팬들의 환대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핑크 후레쉬 역의 요시다 마유미님께서도 인사를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상훈 MC님이 5명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지난 행사와 달리 배우님들에게 이어폰을 드리고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통역을 맡으신 분께서는 후레쉬맨을 시청하지 않으셨는지 일부 고유명사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배우님들의 일상 언어를 무난하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팬미팅 행사의 필수 코너죠. 배우님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린 후레쉬 배우님은 20화 부활 거대 로봇을 선정하셨습니다. 사실 망가졌던 후레쉬킹이 다시 부활하는 에피소드지만 다이가 자신의 여동생으로 착각했던 스미레가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배우님께서는 후레쉬맨 5명 중에서 다이가 가장 먼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만나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상훈 MC님이 기억을 잘 못하셨는지 스미레의 이후 행적을 알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린 배우님이 직접 나서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후레쉬맨의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미레는 이후 37화에 재등장했는데 스미레는 알고 보니 다이의 여동생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난 어린 소녀 영혼이었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친절하게 스토리를 설명해 주셨고요. 여담으로 이상원 MC님이 다이는 대부분 슬픈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4화, 20화, 27화, 37화, 41화 등 다이의 감정이 북받쳤던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린 배우님께서는 슬픈 이야기뿐 아니라 즐거운 에피소드나 우정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레드마스크를 연기한 카이즈 료스케 배우님이 게스트로 등장했던 27화 다이 우정의 펀치를 언급하셨습니다. 참고로 배우님은 원래 트럼펫을 잘 부르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촬영 당시에도 트럼펫을 직접 부르려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연주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후시 녹음을 하다 보니 굳이 현장에서 연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옐로 후레쉬 배우님은 35화 별하늘의 듀엣을 선정하셨습니다. 사라와 루가 잠시 다투었다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화해하는 내용인데요. 배우님께서는 평소에는 산이나 들 등에서 촬영하다가 시내에서 촬영을 하니 너무 편안했다고 기억하셨습니다. 다만 시내를 돌아다니며 극중의 의상을 입을 때는 살짝 부끄럽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옐로 배우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셨기 때문에 극중의 사라처럼 피아노를 잘 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핑크 배우님께서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신다고 하십니다.
레드 배우님께서는 지난 35주년 팬미팅 때처럼 30화라를 언급하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30화라는 진을 제외한 4명이 악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배우님께서는 우주에서 동고동락하다가 지구로 함께 온 동료들이 갑자기 적이 되는 상황이 너무 슬퍼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극중에서 진은 진지한 캐릭터라서 다른 히어로들과 달리 사랑 이야기나 개그 에피소드가 없는데요. 레드 배우님께서도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코믹한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나 큰형처럼 다정하게 응원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진의 캐릭터가 더 좋았습니다. 핑크 배우님은 11화를 선정하셨는데요. 알에서 태어난 수전사 파워블이 룰을 엄마로 착각하는 내용입니다. 배우님께서는 극중에서 점프하는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NG가 나는 바람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점프를 자주 하는 바람에 손바닥을 크게 다치셨고 극중에서 손바닥을 펴야 되는 장면을 주먹을 쥐는 장면으로 변경했다고 하십니다. 블루 배우님도 35주년 팬미팅 때처럼 34화를 언급하셨습니다. 극중에서 붕은 급류에 빠졌다가 산장 아주머니에게 구출되는데요. 배우님께서는 후레시맨 5명 중에서 토키무라 가족과의 인연을 제외하면 붕이 가장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접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붕이 격리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스턴트맨 없이 배우님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요.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 물에서 버티다가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조 감독님이 목에 걸린 줄을 당겨서 꺼내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는데 감독님이 계속 기절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이후 배우님들이 잠시 퇴장하시고 후레시맨 슈츠 액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슈츠 액터들이 각자 컬러에 맞는 포즈를 취한 뒤 롤링 발칸 발사 장면을 연기했는데요. 하지만 롤링 발칸 모형조차 없어서 손동작만 보여주니 살짝 어색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훈 MC님이 애드립을 많이 넣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이후 팬들이 배우님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진 배우님에게는 후레시맨 오디션에 참여했던 과정과 다른 배우들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배우님께서는 우선 오디션에 참여할 당시에는 대기실 안에 지금의 후레시맨 연기자 5분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경쟁 후보가 없었던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곧바로 후레시맨 야외 로케이션 현장으로 끌려가셨고 도착하자마자 악역 배우들과 조로 무리들을 보고 살짝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바빠서 다른 동료들의 첫인상을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이 배우님에게는 후레시맨에서 히어로를 연기했던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항상 히어로 연기자였던 걸 의식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배우님은 예전에 거리에서 쓰러진 행인을 인공호흡으로 구하신 경험이 있는데 자신이 히어로를 연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곤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구조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붕 배우님은 나름 진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이시와타 배우님은 이전부터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SNS 활동과 개인 팬미팅도 활발히 가지셨는데 질문의 내용은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과 슈퍼전대를 좋아하는 한일 양국 아이들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을 들려주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평화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일은 한일 양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하셨습니다. 한일 양국은 아픔의 역사가 있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 이웃나라로서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또한 한일 양국의 아이들에게 슈퍼전대 히어로가 정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의로운 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상훈 MC님이 이시와타 배우님을 차기 일본의 외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셨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사라 배우님에게는 사라 역으로 캐스팅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앞서 레드 후레시 배우님처럼 당시에는 오디션이 없었기 때문에 나카무라 요코님도 바로 캐스팅되었다고 하십니다. 다만 나카무라님은 후레시맨 직전에 체인지맨 45화에 출연하셨는데 그 덕분에 후레시맨 캐스팅으로 이어졌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체인지맨 45화가 오디션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님은 겨울에도 얇은 의상을 입으셔서 슛 들어갈 때를 제외하면 스키 점퍼를 입었다고 하셨는데요. 여름에도 피부가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배우 전원이 슛 들어갈 때를 제외하면 항상 얇은 긴 옷을 걸쳤다고 하십니다. 다만 그린 배우님께서는 겉옷을 잘 거치지 않으셔서 피부가 더 검게 타셨다고 하십니다. 핑크 배우님은 후레시맨이 종영된 이후에도 후레시맨에 대한 기억을 자주 떠올리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요시다 마유미님은 기억하기 싫은 부분도 있었지만 30주년 팬미팅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후레시맨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셨고 많이 그리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요시다 배우님께서는 이날 무대에 계시는 내내 감정이 많이 북받치셨는지 눈물을 자주 흘리셨는데
후레쉬맨 5분이 모이시는 게 정말 드물고 귀중한 시간이다 보니 추억을 많이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5주년 팬미팅 때보다 말씀도 더 많이 하시고 추억도 많이 언급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부가 종료되었고요. 약 12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가 시작되자 배우님들이 직접 한국어 대사로 지구를 지키자고 하시더니 후레쉬맨의 배틀 노래 하트 이즈 스파크를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후레쉬맨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틀 노래라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에 나카무라 요코 배우님과 요시다 마유미 배우님이 가사를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타로미님께서 두 분을 프롬프터 앞으로 모셔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루 배우님과 그린 배우님께서는 작년처럼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팬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좌석이 너무 안쪽이라서 결국 배우님들과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2부에서는 배우님들이 직접 극 중의 대사를 읽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처음 대본 읽기는 1화 서둘러라 지구를 구하라였습니다. 극 중에서 후레쉬별과 각 위성에 흩어졌던 후레쉬맨이 집결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레드 후레쉬 배우님이 방영 당시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타루미 배우님은 39년 전에 진의 목소리와 말투, 톤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26화 우주호박 요리였습니다. 프롤로그에서 후레쉬맨이 마그에게 반찬 투정하는 내용인데요. 연기를 하기 전에 배우님들이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혹시라도 스태프들이 대본을 안 드렸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극 중에서 마그를 연기할 배우가 없다 보니 배우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훈 MC님이 마그의 목소리를 연기하실 예정이었다면서 반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상훈 MC님은 한글로 된 일본어 대본으로 배우님들과 같이 대본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MC님이 루는 약간 먹보 캐릭터처럼 묘사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요시다 배우님은 그린 후레쉬 우에무라 배우님이야말로 진짜 먹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객을 위한 추가 질문 한 개가 이어졌는데요. 그린 후레쉬 배우님께 질문하셨습니다. 파이브맨에서 악역 슈바리에를 연기하시게 된 계기와 고카이저에 특별 출연하시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배우님은 후레쉬맨의 감독, 작가님이기도 하셨던 파이브맨 감독, 작가님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슈바리에가 노래를 부르면서 파이브맨 앞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좋았다고 하셨네요. 아쉽게도 시간 문제 때문인지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가면서 고카이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배우님들이 관객석으로 와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MC님의 재량으로 배우님들과 코스프레 하신 관객분들이 단체의 사진을 찍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배우님들과 코스프레 팬들의 사진 촬영이 끝난 뒤 관객들이 보안 스티커를 제거하고 배우 5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행사장 내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영웅이자 듬직한 형 누나였던 후레쉬맨 5분이 한자리에 모이신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배우님 5분이 초신성 플래시맨의 엔딩곡 파이팅 포즈 후레쉬맨을 부르시면서 본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배우 5분이 함께 움직이시면서 여러 객석을 향해 인사해 주셨는데요. 5분이 사이좋게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 사인회가 진행되었고요. 앞번호 관객들이 사인을 받는 동안 뒷번호 관객들은 슈츠 액터들과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 5분의 사인을 받고 사진도 촬영한 뒤 퇴장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행사들에 비해 살짝 일찍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님이 5분만 계시다 보니 일찍 끝난 감이 있죠. 그래도 후레쉬맨 배우 5분이 완전체로 모이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배웠던 네펠, 우르크, 키르트 연기자분들도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주신 배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 후기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에서 다른 팬분들이 제작하신 기념 굿즈를 몇 개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